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. 큰 힘이 됩니다.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. 자라보고 놀란 가슴,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고요. 지금 돌아가는 판이 그 시대정신이라든가 그 국민들의 그 열망 이거를 받는 게 보통 선거거든요. 특히 지금까지의 선거, 지난 4.15 총선 빼고요. 선거 끝나고 결과를 보면요. 항상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었어요. 저도 이제 TV에서 선거 개표 방송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. 저도 야, 국민의 민심이 무섭다. 어떻게 표로 이렇게 반영을 하느냐. 황금 분할을 했다. 무슨 여당과 야당을 황금 분할을 했다. 뭐 심판이 국민의 심판이 옳았다. 이런 평가를 했어요. 근데 지난 4.15 총선에서 에이 그때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.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각종 그 증거들이 부정선거의 그 정황들이 이제 쭉쭉 나왔었는데 그리고 급기야는 125군데 부정선거 소송이죠. 선거 무효 소송, 당선 무효 소송 등이 들어갔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제 재판 안 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전 불안합니다. 왜냐하면요. 지금 돌아가는 판이 하수상해요. 자라보고 놀랐는데 자라라는 건 4.15 총선이지 않습니까? 소뚜껑 보고 놀랐는데 지금 경선이 하수상하고 지금 여론조사가 하수상합니다. 오늘 오후에 나온 여론조사인데요. 와, 이런 게 나오네요. 이재명과 홍준표, 이재명과 윤석열 이걸 이제 양자 대결을 시켰는데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. 머니투데이가 의뢰를 했네요. 머니투데이가 지금 이런 거 의뢰 막 할 땐가 거기 사과라든가 이런 거 좀 나왔나 모르겠네요. 김만배에 대한 거 입장이 나왔나요?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법조팀장으로 있던 사람이 50억 이런 거에 뿐만 아니라 거의 그 주동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. 유동규, 김만배,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재명이겠고. 그런데 지금 이런 여론조사하고 지금 묻어가려는 겁니까? 이건 뭐 하는 겁니까? 아니 좋아요. 그런데 머니투데이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조사했는데 1,006명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이 1등이 나왔네요. 43% 그리고 윤석열이 40%로 나왔고요. 그리고 맞대결에서 이재명과 홍준표의 맞대결에서는 홍준표가 이기는 걸로 나오네. 조금이지만 40.6% 대 40.7%, 0.1% 의미 없지만 하여튼 홍준표가 이기는데 윤석열과 이재명의 맞대결에서는 이재명이 43이고 윤석열이 40%. 한국갤럽. 그런대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보다는 그나마 조금 메이저고 이런데 여기서조차 이렇게 나오는구나. 그러면 이제 이게 역선택이 됐든 아니면 여론 표본이 오염이 됐든 어떻든 간에 이게 시대 정신이고 이 국민의 마음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? 이재명과 윤석열의 단독 대결에서는 43대 40으로 윤석열이 지고 이재명과 홍준표에서는 홍준표가 이기고 이게 시대 정신이고 이게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? 이 여론조사가 이런 걸 자꾸 쏟아내는 게 분위기 맞추는 게 이게 수상하다.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재명은 면죄부 마사지가 슬슬 들어가고 면죄부 마사지 들어가니까 오늘 이낙연이 승복 선언했잖아요. 승복 선언하고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은 이제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? 이재명하고 만나서. 그러면 현직 대통령과 미래 대통령 후보가 만나서 사진 찍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요? 그러면 또 면죄부 마사지 주고 그리고 여론조사로 이런 마사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. 이재명이 윤석열보다는 앞선다. 그러나 홍준표보다 살짝 진다. 이렇게 해서 홍준표 쪽으로 빨리빨리 띄워. 이런 분위기 쫙 이렇게 윤석열은 안 되지. 이런 분위기 쭉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죠. 이번 대통령 선거 불안해집니다. 시대 정신은 그런 걸 거 아니에요? 이 비리가 막 나오고 그리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치에 그 아주 더러운 것들이 좀 대장동에도 야당도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동안에 여당이고 야당이고 속하지 않았던 윤석열 또 그다음에 수사에 전념했던 윤석열이 좀 대통령 돼서 수사로 이 비리 덩어리를 걷어내라. 그리고 기존의 정치판 이 여야의 구랭이들 이런
거 좀 넌더리 난다.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던 사람이 좀 해봐라. 이런 게 시대 정신 아닐까요? 비리 척결하는데 적임자, 검찰총장 출신, 평상검사 출신이고 여당 야당 아무데도 들어가 있지 않았던 사람, 지금은 야당이지만 대통령 후보지만 기존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이 좀 신선하게 정치판을 좀 새롭게 해라. 이런 게 시대 정신 아닐까요? 그런데 이 여론조사 보십시오. 이 여론조사는 구시대로 가잖아요. 홍준표가 오히려 이재명이 이길 수 있다 싹 띄우고 윤석열은 이재명한테 안 된다. 이런 걸 싹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. 이게 시대 정신일까요? 그러면은 이거하고는 어떻게 왜 이렇게 차이 날까요? 저희가 12월 8일 날 며칠 전이죠. 조사했어요. 국민의힘 4강 결정될 때 역선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 조사했어요. 그랬더니 14만 7천 명이 응답해 줬습니다. 14만 7천 명. 아까 건 1,006명이에요. 1,006명이고 이건 14만 7천 명이 응답했는데 상당 부분 작용했다가 82%, 약간 작용했다 9%, 역선택 없었다 9%밖에 안 돼요. 다시 말해서 91%는 역선택이 있었다. 그리고 그 중에서도 82%는 상당 부분 작용했다. 이런 14만 7천 명의 응답, 설문조사 응답은 뭡니까? 그리고 그 전에 이거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요. 그 전에 이런 여론조사 했어요. 국민의힘 후보로 양자대결 시, 그러니까 누가 야권 후보로 적합하냐? 이때 윤석열 77%, 홍준표 23% 이렇게 나왔어요. 야권 후보로 누가 적합하느냐? 77 윤석열, 23 홍준표. 그럼 압도적인 스코어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거 아니에요? 이건 몇 명이냐면요. 이것도 16만 명이에요. 16만 명. 1,600명 아니고 16만 명이 설문에 응했다니까. 그 결과라니까요. 그러면 왜 이런 거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? 그러니까 저는 16만 명, 14만 7천 명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한 거하고 이 1,006명이 응한 오늘 오후에 나온 이거하고 이렇게 다른 게 작업이 들어갔다. 자라보고 놀란 가슴, 소뚜껑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게 뭐 대장동 이런 걸로 이제 이쪽에서 따놓은 당상일 거 아닙니까? 대장동 상관없이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. 이쪽에서 역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여론 조작을 통해서 홍준표가 올라가고 또 안철수가 저쪽 홍준표가 올라가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또 안철수가 나오겠죠. 그리고 저쪽에 이재명이 마사지, 문재인도 마사지, 민주당도 마사지, 언론도 마사지, 여론조사로 마사지 다 한 다음에 붙어서 지난 대선 문재인이 이기는 공식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오겠. 불길한 예감이. 부정선거 또 돌리겠. 안 밝히는데 안 돌려요? 도둑질을 했는데 걸려야 다음에 도둑질해지. 걸려도 또 도둑질해요. 그래서 절도범들이 전과가 몇 범이에요. 근데 안 걸렸는데 도둑질 또 안 해? 개과천선한다고? 믿으라고? 이거 왜 이러십니까? 절도범가가 16범 막 20범도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짜릿하고 그 쉽게 먹으니까. 형무소 가봐야 몇 년 있다 나오지만 또 그렇게 쉽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. 근데 안 걸렸어 이번에. 아니 물론 우리들 눈에는 다 걸렸지. 근데 재판을 뭉개고 있고 야당 당한 사람이 우리 집에 도둑질 아예 안 털렸어요. 그 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물방울 다이아 대도 조세영이가 물방울 다이아를 부잣집에서 훔쳤어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난리가 났잖아요. 근데 털린 사람이 신고를 안 해. 우리 안 털렸어요. 왜 그렇겠어요? 그 물방울 다이아 그거 산데 정상적으로 산 게 아니겠지. 뇌물 먹어서 샀구나. 하지만 돈을 세금 안 내고 이상하게 벌어서 샀구나. 그러니까 우리 거 아니에요 이랬잖아요. 이거 똑같아. 부정선거로 싸워야 될 사람들 아예 부정선거 없어요. 아예 없다니까. 글쎄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야만인들이라니까. 아예 없어. 그냥 안심하고 부정선거 해. 우린 그냥 야당 권력으로 그냥 계속 있을게. 야당 권력이 더 짜릿해. 그냥 부정선거 얘기하지 마라. 없어. 물방울 다이아 그 어마어마한 수억짜리 잃어버려 놓고 없다고 한 거하고 똑같아요. 그러니 또 물방울 다이아 훔치러 안 들어가겠어요 거기? 주인이 나 잃어버렸다고 안 하는데 그 집에 또 안 들어가겠어? 야 요건 아주 아주 윤다야요. 또 들어가지. 부정선거 안 하겠어요? 야당 대표가 부정선거 없대는데 알았어. 그래서 이준석이 당대표 만들어 놓은 겁니다. 그것도 수상해요. 여론조사로 했잖아. 아니 세상에 대선 후보를 뽑는데 70% 여론조사 해가지고 4강 탈락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. 그래놓고 그것도 한 사람 뽑을 때 또 50%나 한대. 잘들 해보세요. 이런 걸로 이거 수상해. 벌써 여론조사 이런 게 나오네. 그거 가기 전에 이렇게 쓱쓱쓱
짝짝 수상합니다. 자라보고 놀랐었는데요.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소뚜껑이 자라갔습니다. 요즘엔 자라를 소뚜껑으로 만드네. 그래서 부정선거 밝혀야 된다는 거. 자, 지금부터 한기환 대표 4강 탈락했지만요. 한기환의 싸움이 중요하고요. 민경욱이 지금까지 열심히 싸우는데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부정선거와 투쟁하신 변호사들 재판에서 열심히 싸웠잖아요. 지금부터 더 이제 중요해요. 사활을 걸고 싸워줘야 됩니다. 아니면요. 소뚜껑이 자라가 돼서 대선 그냥 또 넘어갑니다. 누구에게? 이 대장동 비리한 사람에게. 근데 성남시장으로 그렇게 먹었어. 경기지사의 평택도 또 나왔더라고.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 측근들이 대한민국을 성남시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와 함께? 저기 북한에 있는 저분들과 함께 쭉 그냥 한반도를 각오들 단단히 합시다. 각오 안 하면요. 이 불길한 이해감이 현실이 됩니다. 이 불길한 이해감을 잡아야지. 그러면 각오를 해서 뒤집어야 됩니다. 여기서 뒤집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선거 감시만 하면 된다고요. 지난번에도 감시했어요. 그걸 어떻게 다 전국 투표소를 어떻게 다 감시를 해. 그리고 투표함에 뭐 부정선거 넣는 줄 알아. 이렇게 서버로 돌린다니까. 그 서버 어떻게 감시해. 소스코드를 열어서 중국에서 조작하는데 어떻게 감시해요. 중국 그 넓은 땅을. 그 많은 조선족을. 아유 참나 답답하네. 그러니까 이걸 때려잡아야 된다니까. 그래야 못해요. 심호흡 좀 하고. 큰일 났습니다. 그냥 큰일 난 게 아니라니까.